예,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안도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민은 계속되죠. 오늘 시황 해설은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2,500선 위쪽으로 코스닥도 1% 오르는데 오늘 주제는요. 예, 5월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어떤 주식들이 주도주로 떠오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주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신고가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5월의 대장주는 신고가 기업이 속출하고 있나요? 이따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물가 얘기부터 좀 하면요. 계속 이제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게 영어로 디스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를 원하고 압박을 할 텐데 연준은 또 아니라고 선을 긋겠죠. 그 간극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우선 그 이번 수치는 네. 잘 나왔죠. 사실 예.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5% 중반 혹시 나오면 어떡하나 이제 예. 국제 유가가 그 사이에 좀 올라간 게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뭐 전년 대비 앞에 4자가 보였잖아요. 4.9% 보이면서 좀 안도감을 줬고 특히 이제 전년 대비 증가되는 폭이 지금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10개월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 어쨌든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지금 표로 나가고 있는 게 이제 클리브랜드 여는 나우캐스트라는 건데 이건 이제 현재 추이로 봤을 때 CPI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0.6%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전월 대비. 근데 이거보다 근데 이제 낮게 나왔죠. 근데 5월 예상치가 지금 0.2%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년 대비는 4% 중반, 그러니까 한 4.4% 전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에 나오는 수치는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런 기대감 이면을 보면 세부 항목에서 봤을 때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좀 올라간 게 부담이 됐었는데 중고차 가격이 지금은 좀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고 저기서 이제 진한 파란색만 보시면 되는데 진한 파란색이 이제 주거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전달보다 면적이 좀 좁아졌습니다. 가운데 있는 진한 파란색이요. 네, 그게 좀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걸 감안해 볼 때 주거 비용이 좀 내려갈 것 같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임대료 관련해서 일부 임대료 공실률이 좀 높아졌다라는 보도가 일부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4월에 이제 이번 발표까지는 좀 안도감을 줬다라면 5월 수치에서는 좀 기대감을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연준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계속 부인을 하겠지만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금리는 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주정한 그 물가 하나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 4월에 클리브랜드 연은 그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4월 지표를 이게 전년비가 있고 전월비가 있어 헷갈리는데 그죠? 예, 전월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월비로 4월에 0.61을 예상했는데 0.4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 지나간 거고 5월에는 그거보다 훨씬 낮게 0.2%대로 나올 것 같다. 그죠? 전월비. 물가는 다음 달에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지금 기조고요. 아무래도 임대료라든가 국제유가가 또 지난달에 변수가 됐었는데 유가가 좀 떨어진 상태라서 실제로 좀 저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보다는 금리 정책인데 연준이 이제 6월에는 동결 쪽이 우세하지만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후에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 아까도 시장 그런 기대는 높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릴지 안 내릴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 금리를 내리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경기 침체가 되거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어차피 물가가 빠질 거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대료가 작년도부터 사실 작년 봄 이후에는 임대료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후행적으로 CPI에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 2분기 후반 정도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의미 있게 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3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단지 이제 기싸움을 한다라기보다는 2분기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써 이제 금리 인상 효과를 내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시장의 기대는 뭐 앞으로 상반기 내내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는 불가피한 것 그러니까 이 같습니다. 대표님 말은 이제 하반기에 물가가 생각보다 쭉쭉 떨어지게 되면 연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예. 네. 저는 이제 경기 침체에 의한 인하보다는 네.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내려가서 저는 3%대만 나오기 시작해도 예. 이제 연준에서 한두 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가깝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시장은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하지만 연준에서 꿈쩍하지 않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도 예. 그런 전망도 많아서 제가 몇 차례 좀 여쭤본 건데요. 예. 상황이 바뀌면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FOMC 그리고 물가 지표가 넘어갔고 남은 변수가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예. 요즘 당연히 뭐 지금 뭐 하루 한 번에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결론 나겠어요? 줄다리기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 이게 특히 대선 전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대선이 있고 이게 바이든이 뭐 압도적으로 지금 재선 가능성이 높다라면 또 이렇게까지는 않을 텐데 좀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더 쓰고 싶어하는 여당, 그걸 좀 막고 싶어하는 야당, 이거는 어디선가 좀 타협점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른 어떤 공방은 당분간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가 워낙 많이 놀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놀란 거에 따라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 지금 이제 차트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시장이 하락했던 어떤 시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가 됐던 거는 8월 1일에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주가 하락은 합의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합의 여부 지연에 따른 어떤 정책의 문제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돼서 빠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안이 신용 등급 강등시킬 정도 사안으로 갈 거냐라고 본다라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방에 따른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2011년도 같이 어떤 신용 등급 강등 사태에 따른 주식시장 급락기 뭐 이렇게 연결되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돼서 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날짜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당과 야당 쪽에서는 뭐 지표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상대를 또 압박하면서 시장이 좀 겁낼 만한 어떤 숫자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5월 말 정도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발목을 잡으면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정치적인 변수로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이전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예. 2011년처럼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셨고요. 국내 수급 얘기를 좀 하면요.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들 월별 매매 동향 이런 게 나왔는데 예. 외국인들이 국내 뭐 금리가 사실 한미 금리 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도 샀고 그죠? 예. 주식 쪽으로도 매수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 최근에 좀 매수세이지요. 뭐 지난번에 쭉 월별로 보여주셨었는데 예. 최근 흐름과 함께 외국인들이 사들어오는 배경은 뭘까요? 뭐 세 단어로 요약하면 이제 금리, 다음에 달러, 다음에 리오프닝 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사실상 중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아시아 신흥 국가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게 있고 실제로 금리 인상 미국은 끝나는데 유럽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는 쪽보다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달러가 약화가 될 때 또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효과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뭘 사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크게 사는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뭐 8조 원 올해 들어서 매수했고 지분율이 올해 들어서만 2.3%. 이게 개별 종목 2.3%하고 삼성전자 2.3%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본다면 증시 자체가 이제 올해가 상반기 좀 바닥, 그러니까 실적도 바닥 이렇게 보면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실제로 상장사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다가 지금 살짝 상향되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는 이렇게 폭발적인 매수다라고까지 하긴 어렵겠지만 선별적인 가운데 어떤 매수 기조 자체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들 수급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초부터 지금까지 기간으로 찍어봤더니만 외국인들이 9조 8천억, 10조 가까이 주식을 샀는데 주로 이제 코스피 쪽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사들어와서 그렇다고 봐야죠. 예, 뭐 거의 매수한 걸 보면 사실상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차보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이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종목 빼고 나면 또 매수라고 보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광범위하게 코스피를 사들였다라기보다는 이제 전차 군단을 사들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수가 이제 지수대로 오르려면은 삼성전자 뭐 이렇게 반도체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자동차는 지금 좋은 실적을 이미 확인했는데 예.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돌아 나오느냐.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해졌네요.
근데 이제 감산을 해서 예. 이제 감산을 했다라는 거는 실적 추정치는 좀 낮게 봐야 되는 거고 네. 대신 이제 많이 팔리는 걸 하반기에 이제 기대하는 거니까 2분기까지는 쉽진 않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이제 빵가게 생각하면 빵집에서 밀가루 잔뜩 쟁겨놨는데 네. 밀가루 업체가 이제 가격 저기 공급 덜 한다라고 해서 당장은 이제 밀가루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빵이 많이 팔리는 환경이 되거나 근데 그 빵이 많이 팔리는 환경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하면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되는데 시차를 좀 감안해 봐야겠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그리고 실적에 대한 확신이 좀 없다라고 봐야 돼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조금은 좀 뭐 추세를 담는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 눈치 보고 또 기술적 반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 내년도에 대해서는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올해 반등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는데 참고로 삼성전자 주가가 반응할 때는 보통 내년도 이익이 증가된다라고 기대가 될 때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년도 이익은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그런 전에 보통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40% 정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 정도 올라갔으니까 저는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추가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부장인데 소부장은 삼성전자 이익하고 관련이 없고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될 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매출 역시도 또 증가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부장은 당장은 시장에서는 좀 인기가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좀 길게 보면 바닥론에 이제 기대해서 다시 이것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권에는 계속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섹터하기 전에 기본적인 전략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5월에 긴장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흐름들은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붙지 않은 데 업장도 남아 있고요. 기본적인 시장 전략은요? 예.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는 5월에 좀 좋지 않다라는 걱정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 5월 증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강하려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고 대장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포라고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 지금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4월 27일부터 매수했습니다. 근데 4월 27일 주목하는 게 결제일 기준으로 치면 그때부터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월 27일부터 외국인들이 매수한 걸로 봐서는 외국인들은 계속 5월에 매수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인데 현대차, 기아차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5개월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역대 가장 길게 올라간 게 8개월인가 9개월 연속 올라간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례적 5개월 정도만 연속 올라가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와 주도 매수 주체가 있는 장세다라고 본다라면 5월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5월의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는 6월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 5월 빠지면 6월 빠지고 5월 올라가면 6월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이 좀 5월에 움직이고 있는 업종들 흐름 주목하면서 그런 종목에 좀 편승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는 뭐 누가 뭐래도 2차 전지가 주도주로서의 자리매김을 강하게 했는데요. 향후 차기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쪽은 그러면 자동차 말씀하셨고. 예. 5월에 돌아가면서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 예. 그다음에 이제 제약 업종이 한 번씩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구분을 지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숫자만 보고서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고 제약이나 엔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대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 대안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말 바꾸면 대안주로 부각되는 거는 추세를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매 정도로 돌아가면서 이제 주도주를 모색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자동차가 이제 메인으로 가면서 엔터라든가 제약주는 순환매가 될 것 같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CPI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했던 건데 CPI가 높게 나와서 금리를 더 올릴지도 몰라 이래버리면 경기 침체 우려 쪽으로 시장이 확 가버리면 이제 경기가 둔해지는데 반도체가 팔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부진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긴축이 뭐 현재로서는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또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순환하는 거 이외에 부진했던 종목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여쭙는 게 관심 영역이랑 비슷하네요. 오전 자동차, 반도체. 예. 예. 근데 이거는 좀 시나리오를 한번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전차 군단하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거래대금 증가됐으니까 증권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나리오를 굳이 한번 나눠서 본다라면 A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우려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긴축이 이 정도면 이제 끝났고
하반기 금리 인하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주로 수출주들, 그러니까 전차군단하고 화학업종 네. 이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안 잡히는 쪽으로 된다라면 경기 걱정이 됐을 때는 실적에 대한 공포감이 덜한 업종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엔터라든가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또 게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서 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플랜 A, B를 나눠서 보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A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동차, 반도체, 뭐 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업종 중심으로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장 흐름과 함께 주도 영역들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예, 뭐 화학 이런 쪽으로의 가능성들은 조금은 더 물론 시나리오별로 보셨지만 조금 더 무게 비중을 두었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